하나. 6학년하고 2학년 그리고 7살 이렇게 세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2학년, 1학년 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1, 중3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중2 아들, 초3 딸을 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하고 고2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제 입장은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고 싶은 거죠. 대학이 아니어도. 중2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학 제 입장은 안 가도 괜찮다. 다만 너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학이 많은 선택의 폭을 줄 텐데 그건 너가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방법 저 방법 하고 너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봐. 그냥 남들 가는 대로 학원비 되고 싶지는 않아. 네가 정말 절실해야지 공부를 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교육비가 4억 가까이 든다고 나와요. 그럼 그 돈을 꼭 학원비로 투자할 것인가? 그 아이가 컸을 때 기회비용으로 그 아이한테 던져줘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큰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 돈을 갖다 굳이 내가 그 스카이 대학이라는 곳을 보내기 위해서 학원에 애가 싫다는데도 억지로 넣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요즘 고민이 많아요. 애 인생이 이제 자기가 생각할 겨를 없이 어쨌든 시키는 대로 쫙 가는 거죠.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원하는 직업?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가 정점으로 기준을 둬서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컨설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그 대열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게 조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아쉬워요. 아니 근데 나 아는 분이 학원 선생님이신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애들이 수학 학원에 가잖아요. 선행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걔네가 그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 같네요. 공부를 그래서 요즘 애들이 오래 하는 거 같니 장시간. 그냥 학원에 오래 앉아있을 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직히 생각하면 저희는 양천구에 신정동 살고 목동하고 이 사교육 양도 엄청 틀려요. 1학년에 올해 애가 입학했는데 애들이 수학 학원도 2개 다니고 그 다음에 태권도를 시간이 안 돼서 9시를 갔는데 9시. 한 몇 프로 정도가 그렇게 애들 학원을 보내냐. 그랬더니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10% 정도는 자기처럼 하고 10%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금 집에 왔어. 넌 이 시간에 뭐해? 목동에 친구가 둘이 이사 왔어요. 같이 만나서 아이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면 제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은 나를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지. 왜 그렇게 상대가 나를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얘가 뭘 하고 싶을 때 공부가 우리 딸의 발목을 잡으면 어떡하지? 그쪽에서는 막 엄마들이 막 이렇게 서포트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엄마가 그때 날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는 게 일단은 뭐 상위 명문대에는 거의 다 주어지고 뭐 지방대는 뭘 써보려고 해도 그 너무 문이 좁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전반적인 구조가 그렇게 너무 열악해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내보냈을 때 아이가 돈이라던가 아니면 근무 조건, 환경 이런 게 너무 안 좋게 출발을 하니까. 노동 취업 이게 해결이 되면 대입도 다 해결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노동의 가치만큼만 돈을 벌면 내가 왜 굳이 정규직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임금 격차가 생기고 내가 뭘 하면 더 많이 벌고 이게 다 돈하고 결부되니까 목숨 걸고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하고 자기네끼리 뭐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잘하든 뭐하든 비슷하게 살면 굳이 그렇게 달려들 것 같지는 않거든. 자사고 만들고 막 이래서 초등학생까지 고입에 몰아넣었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더 성행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초등학생 이제 4학년부터 준비하라 특목고를 자사고를 중학교 때는 이제 그 애들을 가지고 다 대입을 준비시키고 뭐 이렇게 그 거대한 어떤 음모 속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 애들이. 큰 틀은 수능이랑 학종이대 뭐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입학 사정에서 예, 또 뭐 논술 전형이 좀 들어오고 계속 바꿔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술도 시켜야지
되고 뭐 적성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한두 번밖에 한 게 아니어서 저를 잘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수능 개편안이 1년 미뤄지면서 당장 적용 대상이었던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지금과 동일한 형태로 수능을 치르게 됐습니다. 새 수능에 대한 부담감은 고스란히 2학년 학생들에게 전가될 텐데요. 수능이 1안이나 2안 둘로 바뀐다는 발표가 난 것 때문에 이제 준비했던 학교를 약간 접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될 거야. 1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접었는데 발표는 유예가 돼버리면서 멘붕이 왔죠. 흑지마 정치적인 희생양이죠, 아이들이요. 이게 정치에 의해서 지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오직하면 중3 아이들의 왜 힘이 있는 사람이 없나 근처에 참모들이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마는 다 누구나 느끼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입시 흐름을 뒤에 좀 얘기할 텐데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뭔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학종은 대세입니다.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 학종은 대세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입시와 다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장치만 잘해주시면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입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학종이 맞는 애들은 학종으로 잘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 거고 또 학종이 안 맞는 애들은 또 정시로 가면 또 되는 거니까 저는 학종은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공정하다면 그 학종이. 학종이라는 게 사실 잘 들어보면 고등학교 생활 3년 내내 성실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또 이제 비교과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뭐 다 챙겨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든 건가. 아 정말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히 열심히 수행하는 아이들이 대학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취지 맞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렇죠. 내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가 활동을 하는 비교과 활동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교과의 본질은 학교 생활에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속에서 이 아이가 보여주는 행간의 모습을 따지는 거죠. 다른 나라 고등학교 학생부보다도 우리나라 학생부가 굉장히 더 많은 것을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맥락을 놓고 본다면 성적만 갖다 놓고 기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하면 돼요. 행복한 학교와 행복한 학생의 출발점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는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는 나라가 없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제가 아이들과 컨설팅 상담을 할 때 항상 제 앞에는 그 휴지, 티슈가 있어요. 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응어리져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거 볼 때마다 속상했어요. 울컥하는데. 울컥하죠. 애들 다 힘들어요. 학생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저는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우시면 어떡해. 예, 저는 신흥고등학교 1학년 길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흥고등학교 1학년 길우선입니다. 저는 이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서이현이요. 입시하면 어떤 생각 먼저 들어?
어렵고 힘든 거. 복잡한 것 같아. 영어 모의고사가 학교 전체 평균이 2등급이라서 내신을 따는 게 되게 어렵고 내신이나 정시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같은 거 생각하고 있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그렇게 자세한 걸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뭘 자세히 준비해야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 2학년에 재학 중인 고윈혁이라고 하는 학생이고, 저는 일단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계속 했던 친구고, 저 자체가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처음에는 떨어졌었거든요.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하기 힘든 전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법론을 찾는 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자기 주도성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사를 하는데 좀 더 대학 진학에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를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가 풍부해질 수 있겠죠. 혹시 본인만의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2번씩 꾸준히 봉사활동하고 있고 동아리도 하나 하고 있고. 교내 활동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랑 관련된 게 그렇게 많나요? 많진 않죠. 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대회를 감상문 쓰기 대회 그런 걸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로랑 어떻게 연계를 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학과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소양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제면은 뭐 여러 가지 따뜻한 마음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좀 연계를 시켜서 고전을 쓰시고 하시면 간접적인 연계를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융합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적인 연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 지방이나 아니면은 공부를 못하거나 혹은 되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동네 고등학교 애들은 수능과 논술을 준비할 수 없어요. 논술은 사교육을 안 받으면은 거의 뭐 손도 댈 수가 없고요. 수능 자체도 과외 받은 애가 확실히 유리하지. 인강 보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거? 학종은 일반고나 사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17학번에 재학 중인 최예지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호학번 윤민정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7학번인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16학번 원정윤입니다. 융합형 인재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비슷해요. 1차 합격을 해서 1차 면접을 봤었고 수능을 보고 최저 등급을 맞추면 이제 그때 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수시 일반 전형이니까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저는 수능을 보고 나서 면접을 받고 네, 합격도 수능 이후에 했죠. 지역균형 전형이요. 보통 이제 뭐 모니까 1등씩 주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하나인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왔어요. 저는 민사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환경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잘하는 학생들, 특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을 때 많이 두드러지는 게 서로를 비교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막 모멸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늘상 겪으면서 불안감, 친구와 편하게 지낼 수 없음 이런 되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공부를 했고 아무리 잘 돼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빨리 꿈을 정해야 생기부에 제 꿈을 쓰고 여기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지 수시가 유리해지는데 꿈을 정해야 그에 맞는 활동을 한다는 느낌? 그래야 대학을 가고 그래야 대학을 한다는 느낌? 그냥 되게 정신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학교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이제 그
가중치라고 불러야 되나? 예를 들어 내신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는가, 아니면 어떠한 수상 실적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런 게 다 돌고 도는 말들이 매해마다 달라지고 학교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뉴스에서 보면 수능의 방식도 바뀌고, 그리고 항상 매해마다 조금씩 입시가 달라져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었고. 매년 바뀌다 보니까 뭐 알아서 살아남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막 그러잖아요. 저희가 실험 세대였다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1류한테 물어봐도 그러고 1호한테 물어봐도 약간 자기가 실험 세대였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정보력의 차이가 생겨요, 이렇게.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간단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복잡해지면 그거를 계속 잘 캐치하는 친구들이 캐치하고 부모님이 캐치하고 이러면서 정보력 차이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격차가 생기는 게 아닐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애들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정말 대치동에 가면 또 어떤 학원이 있냐면요, 교내 대회, 막 무슨 발표 대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좀 엄청 비싼 가격에 이제 막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붙어가지고 대회 막 보고서도 작성하는 거, 그런 시스템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해가지고 약간 사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학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많은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되는 특목고 이런 것도 사교육이잖아요. 선생님들이 개설하는 수업의 방식, 공통교과를 넘어서는 어떤 막 팀 수업, 발표 수업, 논문 수업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화려한 학생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학벌 프리미엄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작용하고. 대학교가 이제 뭐 4월 1일 되면 이제 만우절이라 해서 각자 학교 교복 입고 이렇게 저희 뭐 중앙 본관 앞에 사진 찍고 이런 게 약간 유행으로 도는데, 30, 40명이 다 17학번 애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앞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와, 저 한 학교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같은 학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너 이 학교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 야, 나 학교 빨이야 약간 이러면서 넘어가가지고. 이런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불평등이 전제되는데 어떻게 그냥 단순히 좀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다고 해서 그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전에 수능으로 많이 뽑았을 때도 일반고에서 막 흔히 말하는 뭐 스카이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걔네만 따로 뭐 유명인사 불러가지고 강의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때도 그러니까 일반고, 제 친구도 일반고 많이 나왔으니까 아는데 일반고 내에서도 약간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저는 수능이나 어떤 이렇게 숫자로 뽑는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정성적인 평가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 그러니까 취지만 놓고 보면은 좋은 취지이나 아직은 좀 개선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대학이 더 평등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처럼 대학이 서열화된 사회에서 많은 게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제 그게 전반적인 사회 변화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저는 다 동의하지만, 교육만 놓고 볼 때는 대학 간에 좀 평준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학 서열화 문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대학보다 그 이전에 고등학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서열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외고 자사고 폐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런 거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고 자사고 폐지는 동의하는 입장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벌써부터 20살이 되기도 전에 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냥 일단 열등감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해도 아니요, 뭐 쟤들은 벌써 저기 가 있잖아요, 이런 말이 왜 벌써 걔네들이 그런 걸 느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서. 뭐 학생이 학교 운영의 주요 결정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뭐 교육과정을 결정하는데 우리도 그냥 피교육자가 아니라 교육을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제가 그런 걸 옛날에 더 알았더라면 중고등학교 때 학생의 자율성과 관련 없이 무조건 막 자습만 시킨다든지, 무조건 왜 공부 안 하냐고 한다든지,
경쟁을 시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문제제기를 했을 텐데 학교는 이런 곳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걸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는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교육에 관해서 그냥 단순히 너무 지금 수동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경쟁이라는 것도 어쨌든 사람을 더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제도 안에서 계속 앞으로만 어떻게 더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교육 개혁이 됐든 교육 정책을 정하는 데 됐든 그런 데 참여시킨다면 저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얘의 아이템 프로그램을 풀어보자라고 하면 A는 equal 람다 I, 그치? 람다 I를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재 왜곡된 교육 시스템은 교육 주체들만의 노력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 대학, 그리고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 최종적인 선발 단계에 있는 기업들까지, 시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까지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노력을 해야지 현재의 왜곡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가 선진적인 교육 체제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애들도 배우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열심히 내 인생에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사는지를 보고 아이가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변해야 되지만 진짜 언니 말대로 학부모가 일단 좀 변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에 우리가 관심 가져서 조금 바뀐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거대한 음모를 알아채는 우리의 거지. 생각이 바뀌었듯이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게 퍼지면 또 점점점 그게 미약할지는 몰라도 그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취미나 적성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나라가 그렇게 학교 입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서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자기 최대치를 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최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고등학교가 아무리 촉박하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기간 중에 몇 번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삶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그런 거 진짜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하고 또 교과 과목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이 과목이 진짜 본질이 뭐고 어떤 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런 것도 알아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정말 그거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을